네, 새롭게 추가된 2025년도 ssa.gov, 네, login.gov 온라인 아이덴티티 베리피케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추가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도 정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샷이나 기타 등등도 아직 많이 어웨일러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능한 한 자료들을 직접 모아서 만들었다는 점 말씀을 미리 드리고, 그렇다 보니 혹시나 저희가 준비하는 자료에 어, 미진한 부분이나 좀 수정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해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처음에 ssa.gov에 로그인할 때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화면이 그동안 저희가 교육을 쭉 해왔고, 그리고 저희 교육 자료, 유튜브 혹은 링크에 저희가 계속 ssa.gov에 어카운트 만들고 로그인 하십니다라고 할 때 사용했던 그런 이미지고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런 이미지로 ssa.gov가 유지가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정확히 시점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예, 저희가 최근에 6월에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니 오른쪽 화면과 같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변경 사항은 왼쪽에 보시면 로그인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전에는 제일 마지막에 소셜 시큐리티 유저네임이라는 것들이, 그걸 통해서 과거에 어카운트를 만드셨던 분들은 그 유저 아이디 그 네임을 활용을 해서 로그인이 가능하셨는데, 지금은 더 이상 과거에 만드셨던 소셜 스큐리티 유저네임으로 로그인은 못 하세요. 아마 고객 중에 이런 분들이 없으셔서 못 느껴서 한 번도 경험 못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유저 아이디를 미리 생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또 로그인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셨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안내도 드렸었는데, 더 이상 그런 분들은 과거에 만드셨던 소셜 스큐리티 유저네임으로는 로그인을 못 하세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또 새롭게 65세가 되셔서 ssa.gov에 어카운트를 만드시는 분들은 login.gov나 혹은 id.me로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id.me를 활용해서 어카운트 만드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일괄적으로 login.gov를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는 이거 디폴트로 로그인 방법으로 가져갈 테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점이 달라진 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만드셨던 소셜 시큐리티 유저네임으로는 더 이상 로그인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고객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새로운 그 로그인 체계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login.gov를 통해서 어카운트를 연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눈에 띄는 첫 번째 변경 사항이었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login.gov를 통해서 처음에 아이디를 이제 만들고 들어가는 고객들이 계실 거예요. 65세가 되셨거나 아니면 65세가 지나셔서 직장 보험을 갖고 계셔서 아직 ssa.gov에 어카운트가 없으신 분들, 혹은 기타 다른 이유로 없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디 이제 어카운트 만드는 거 도와주셔야 될 텐데, 이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여기에 전화번호 정도 집어넣고 이메일 집어넣으면 사실은 추가적으로 뭔가 더 하는 과정이 없었어요.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좀 새로운 과정들이 새로 도입됐기 때문에 오늘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다만 여기서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모든 경우에 처음은 login.gov를 통해서 어카운트를 만드는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반드시 아이덴티티 베리피케이션을 요구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그죠?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새로운 고객을 도와드리는데 지금 혹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이 그 고객에게 적용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많은 경우 처음에 어카운트를 만드시는 경우에는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ID 베리피케이션 프로세스가 적용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뭐 익숙하신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도대체 로그인.gov가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ssa.gov에 들어가서 처음에 사인인을 하겠다고 누르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로그인.gov를 통해서 로그인하실 겁니까? 아니면 id.me를 통해서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거기서 로그인.gov로 할 겁니다. 라고 클릭을 하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메일 주소나 패스워드가 있는 분들은 사인을 하시면 되고, 저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새롭게 어카운트를 만드시는 분들은 Create an Account 누르시고, 예, 거기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기입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네, 혹시 login.gov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시행되는 ID 베리피케이션은 도대체 고객과 그리고 에이전트가 어떤 준비물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느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합니다만 셀폰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건 고객의 셀폰이에요. 에이전트의 셀폰이 아닙니다. 고객 셀폰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그렇지 않은 폰이 거의 없겠습니다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셀폰. 그러니까 요즘 뭐 스마트폰 중에 사진 찍을 수 없는 건 없으니까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네, 사족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혹시나 그런 폰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예, 그런 폰은 안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꼭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네, 고객의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물론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없으시면 패스포트, 여권 혹은 네, 연세가 많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아닌 스테이트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객이 액세스가 가능한 이메일 주소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뭐 새롭게 만드셔도 좋고 아니면 원래 사용하시던 걸 사용해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이메일로 이메일을 받으면 액세스가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소셜 카드. 사실 카드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소셜 넘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고객 만날 때 그냥 소셜 카드랑 드라이버 라이센스랑 뭐 이메일이랑 이런 거 그냥 다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편하니까 예, 그렇게 여기다가는 소셜 카드라고 적어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건 소셜 스큐리티 넘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거는 사실은 이제 들고 오실 수는 없는 거예요. 진행 중에 이제 이거는 발생을 하는 건데, 네. 이메일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이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이메일은 QR코드가 담겨져 있는 이메일이 오는데 그 이메일을 가지고 인퍼슨 베리피케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려면 이 다섯 가지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의 그 아이디를 베리파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온라인으로 끝나는 방법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온라인으로 시작은 했지만 인펄슨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여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네, 그냥 드라이버 라이센스 사진 찍고요. 앞장, 뒷장 사진 찍고 그리고 본인의 사진도 찍어야 돼요. 그리고 소셜 넘버를 입력하고 베리피케이션이 진행되는 게 온라인 방법이 있고요. 인펄슨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 안 되는 경우, 온라인으로는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준비가 안 돼서 안 되는 경우는 네, 소셜 스큐리티 오피스를 가는 게 아니고 포스트 오피스를 가세요. 예, 그래서 훨씬 더 액세서빌리티도 좋고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나 네, 많은 세이브가 가능한 예,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체국을 가셔서 거기서 개인 정보를 그쪽에 제시를 하고 오피스를 통해서 베리피케이션을 받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는 부분 보여드릴 거예요. 네, 온라인으로 준비가 되면 이제 이렇게 첫 화면이 네, login.gov로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를 만들고 나면 그리고 로그인 하려고 딱 누르면 첫 화면이 이렇게 딱 뜹니다. 최초에. 그러면 네, 여기 보는 것처럼 SSA를 위해서 네, 아이디를 베리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이만저만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방금 제가 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컨티뉴를 누르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로세스가 이렇게 내가 지금 그 완료하기 전까지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현재 내가 어디에 있구나, 스테러스가 어디 있구나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중간에 이제 체크 마크를 하시고 컨티뉴를 누르면 이제 다음 단계로 또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 되면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인펄슨으로 진행을 할 건지를 이제 본인이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아무리 그 포스트 오피스로 가는 게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방문하는 것보다 편하고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바로 그 자리에서 마무리 지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먼저 시도를 해보고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 뭔가가 문제가 생겨서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엔 인펄슨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려면 먼저 그 고객이 가지고 오신 그 전화번호를 이제 셀폰 전화번호를 여기다 입력하고 샌드 링크를 누르게 됩니다. 네. 이후의 과정은 저희가 아직 그 스크린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추가적으로 나중에 해당 케이스들이 또 발생을 하면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다시 네,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네. 샌드 링크를 누르면 자 이제 컴퓨터에서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지금 뭐 에이전트의 컴퓨터가 되겠죠. 에이전트 컴퓨터에서 네, 방금처럼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고 샌드 링크를 누르면 고객 전화로 링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받고 그 링크를 보내는 거는 이제 ss.gov에서 보내겠죠. 혹은 login.gov에서 보내라고 표시가 나와 있고요. 해당 링크를 클릭을 하면 고객 전화기에서 네, login.gov로 넘어가게 돼요.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사진을 찍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메시지가 떠요. 그러면 은행에 그 책 디파짓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전화기로 사진 찍어서 그거랑 방법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처음에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프론트를 사진을 찍어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진짜로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 책도 이렇게 거리 조절을 하다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사진이 찍히잖아요. 저희가 사진을 찍는 액션을 하지 않아도 이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드라이버 라이센스에 앞면을 놓고 전화기를 가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리가 정확하게 맞으면 사진이 자동으로 찍히고 사진이 잘 찍히면 화면상에서 프론트 그 전화기 상에서 이제 프론트에서 찍힌 사진이 잘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진 찍는 과정이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시임리스하게 쭉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 번 반복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진이 뭔가 빛이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너무 어둡다거나 이러면 네, 이 프로그램에서 그런 것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정한 특정 기준에 맞는 그런 퀄러리로 사진이 찍힐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예, 사진을 찍으시는 예, 과정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장 찍고 뒷장을 찍으면 마지막으로는 애플리컨, 그러니까 고객의 사진을 스스로 찍으라라고 그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고객 사진까지 찍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세 번째 단계에서 드라이버 라이센스 앞면, 뒷면, 그리고 고객 본인의 사진까지 찍게 되면 시스템이 베리피케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OK가 나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페일하는 경우도 생겨요. 저희가 보니까 페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게 페일이 되면 그때는 인펄슨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다시 한번 갈라질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제 잘 됐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애플리컨의 전화기에서 잘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다시
에이전트의 컴퓨터로 와서 거기에 보면 이제 소셜 스큐리티 넘버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소셜 스큐리티, 고객의 소셜 스큐리티 넘버를 넣고 다시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면 다시 한번 시스템에서 또 베리피케이션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요구를 하기를 잘 됐으면 다시 그 로그인 .gov 처음에 만들 때 패스워드 지정하셨을 거잖아요. 그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단계가 잘 왔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퍼스널 키라는 거를 보여줘요. 어떤 특정 숫자인데 그 숫자는 바로 사진을 찍거나 잘 입력을 해서 세이브를 해두시면 그 숫자를 그 다음 페이지에서 바로 또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퍼스널 키는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과정까지 문제없이 진행이 되면 네, 온라인으로 아이디 베리피케이션 하는 거는 마무리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처럼 뭐 중간에 온라인으로 하다가 시스템에서 베리피케이션이 안 돼서 인펄슨으로 하라고 요구를 하건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인펄슨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엔 이런 프로세스를 밟게 됩니다. 음. 일단은 그 가장 가까운 그 포스트 오피스를 시스템에서 찾아주기 위해서 어, 주소를 입력을 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꼭 반드시 지금 거주지를 뭐 할 이유는 없고 고객이 뭐 가기 편한 쪽으로 이제 찾아드리면 되니까 뭐 도와드리는 그쪽 해당 지역에서 가까운 쪽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고객이 거주하시는 지역 그 집에 주소를 넣으셔도 되고 어쨌든 포스트 오피스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에서 정보 요구를 하고요. 이렇게 되면 네, 그 포스트 오피스를 찾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포스트 오피스 선택을 하세요. 방문하실 포스트 오피스를. 그리고 그게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엔 퍼스널 인포메이션을 다시 리퀘스트를 해요. 그러면 뭐 이름, 기타 등등 정보들을 집어넣으면 베리피케이션을 합니다. 또 시스템이. 그래서 이 베리피케이션에서 문제없이 되면 이메일로 이제 고객의 이메일로 QR코드가 오게 됩니다. 그 QR코드를 오게 돼요. 그럼 이 QR코드를 받게 되면 본인이 선택한 포스트 오피스로 이 QR코드를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소셜 오피스처럼 미리 전화해서 어포인먼트하고 가시는 게 아니고 그냥 가시면 돼요. 가서 뭐 줄이 있으면 줄을 서시고 줄이 없으면 바로 가서 나 그 아이디 베리피케이션 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쪽 담당자가 이제 아이디랑 그리고 이메일 받은 거에 있는 QR코드를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인임을 그분을 통해서 증명을 하시고, 예, 그렇게 되면 24시간 내에, 24시간 내에 네, 베리피케이션 컨퍼메이션 하는 이메일을 받게 되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 없이 그 포스트 오피스에서 베리피케이션이 끝나야겠죠. 그렇게 되면 받게 되면 해당 이메일에는 네, 고객이 그 login.gov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링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 로그인이 되면 네, 그러면 아이디 프로세스, 그 베리피케이션 프로세스가 완료됩니다.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면 참 좋을 텐데, 네, 아직 그 저희가 화면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고 문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막상 진행을 해보면 사실 이런 컨셉을 갖고 진행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경험 있는 그 저희 에이전트 분들도 이게 이제 막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고객이랑 처음에 만났을 때, 네, 뭐 제가 그 어카운트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런 게 갑자기 딱 생기면 당황하시죠. 예, 이거는 경험이 있던 분들도 당황하셨고요. 뭐 저희도 내부적으로 놀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라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이런 것까지 생각하셔서 고객을 만나시고 네, 아무 그 문제 없이 흐름 끈기 없이 잘 안내를 해드리면 보다 신뢰받는 에이전트 분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한 번, 두 번만 해보시면 사실은 뭐 별로 걱정할 문제는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ssa.gov
소셜 시큐리티 관련해서는 새로운 프로세스 그리고 새로운 어떤 단계들이 자꾸 추가되거나 수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눈여겨보면서 계속 저희가 업데이트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